배워야 산다, 알아야 번다 주식학교에 등교하신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투자가 기본인 현 시점에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 되는 주식 투자에 대해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 바로 전격 라이브 주식 특강 주식학교인데요. 매주 수요일은 이모동 선생님과 함께 상위 1%의 주식 투자 비밀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또 어떤 비밀을 공개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식학교 시작해 볼게요. 주식학교 수요일의 선생님 이모동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첫 방송 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내 증시를 분석해 주셔서 정말 재밌었거든요. 네. 오늘도 재밌는 강의 기대해 봐도 되겠죠?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런 경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좀 얘기를 좀 드리면서 같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산업이 또 수혜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오늘 이모동의 시크릿 노트 주제가 되나요? 네, 오늘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4시 30분에 여러분들 이 주식학교에 어떻게 보면 2교시 시크릿 노트라는 과목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시크릿 노트라는 과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좀 더 저는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게 의외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같이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수혜 볼 수 있는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상위 1% 주식 투자의 비밀을 알려줄 이모동 선생님의 수업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주식도 실전이다. 좋은 종목은 열심히 공부한 자만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사를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요일 4시 30분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주식학교에서 시크릿 노트라는 과목을 맡은 호동쌤 이모동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첫눈이 내리는 날인데 첫눈이라는 단어가 항상 우리 어릴 적 생각해보면 설레이는 날입니다. 이 설렘을 갖게 되는 날인 것 같은데 저는 주식시장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설렘과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와 도전이 같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갓 주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지금까지 주식을 좀 하고 있었지만 요즘 2024년에 한국의 경제 때문에 조금 뭔가 지쳐있는 분들에게도 저는 설렘과 많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좀 과목이 되지 않을까, 이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의 첫걸음을 저하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제가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지앵커님이 주식을 이제 배워보려고 하신다라고 하셨고, 제가 지난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들은 게, 난 아직 주식을 안 했는데,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라는 얘기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시작하게 만드시면 성공한 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오늘 상당히 막중한 임무를 띄고 제가 경각심을 먼저 조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연초만 되면 항상 이제 목표를 갖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본다면 나 올해는 진짜 다이어트해서 살 좀 빼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다들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이제 흐지부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주식도 해야지. 그래, 남들이 좀 한다라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데 막상 시작을 좀 꺼려 하시거나 점점 뒤로 미루면서 흐지부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왜 안 하고 계신가요? 내 돈 잃을까 봐. 내 돈 잃을까 봐. 네. 일단은 생각해보니 돈도 없네요. 투자할 돈도. 네. 그거는 핑계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핑계가 안 되는 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2004년에 제가 주식을 했다고 했잖아요. 19살이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처럼 수천만 원씩 투자를 하지는 못했겠죠. 그러니까 저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핑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대부분들은 내 돈을 잃을까 봐. 맞아요.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공포감일 거고, 두 번째는 너무 막연하고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될지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자꾸 뒤로 미루면서 흐지부지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일단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 방송사에서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제가 참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그게 갑자기 어제 저녁에 생각이 나서 그때 당시에 정말 대학교를 졸업하고 갓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이 연봉이 얼마였을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당시에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연봉이 399만 84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약간 의아한 표정이신데, 우리는 그 시절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의아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봉은 399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평균적인 소비 형태가 한 300만 원 정도가 이제 소비로 나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남은 돈은 98만 5천 원 정도가 됩니다. 98만 5천 원을 가지고 열심히 모았죠. 그때 시절에는 생각해보면 정말 저희 아버지 시대들, 지금 한 50대,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마인드는 거의 대부분들 열심히 아끼고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가정도 잘 이끌어 가자가 사실은 그때 당시에 마인드고 좀 어떻게 보면 철학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리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 1988이라는 이런 그 드라마에서도 성동일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은행에 넣어봤자 15%밖에 안 되는데 라고 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이가 없죠. 네. 어이가 없는데, 자, 15%. 자, 그러면 우리는 연간 98만 5천 원을 열심히 아껴가지고 은행에 이자 15%를 줄 때 열심히 모으게 되면 실제로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다가 우리가 은퇴 이후에 얼마큼 모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 4억 9천 2백만 원 정도가 실제로 30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고 그동안 은행에 열심히 저금을 하면 저금을 통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4억 9천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자, 4억 9천만 원. 이걸 가지고 이자가 아까 얼마라고 했죠? 15%니까 15%입니다. 이것만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연간 15% 이자를 받으면 연간 소득이 이자 소득만 7,300만 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 단순 계산입니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고 1988년에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은퇴하고도 이자 소득만 7,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7,300만 원이면 아까 1년 연봉이 얼마라고 했죠? 연봉이요? 네. 연봉이 390만 그렇죠. 원. 그런데 네. 연봉보다 연간 받는 이자가 훨씬 많습니다. 네. 거의 20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은퇴하고도 충분한 노후가 되죠. 네. 충분히 노후가 되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도 마찬가지로 야, 주식은 도박이지 그런 거 왜 하냐라는 대부분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이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자라는 사실 분위기가 좀 팽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 이게 과연 지금까지도 이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오면 2024년을 기준으로 대기업 신입 직원의 연봉이 평균적으로 3,600만 원 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소비도 역시 늘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소비도 평균적으로는 2,700만 원 정도가 되고, 자, 그러면 연봉에서 소비를 빼면 연간 여유 자금은 8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1988년보다는 분명히 연간 남는 돈은 많아요. 네, 훨씬 많아졌죠. 연간 분명히 여유 자금은 많은데 문제는 뭐죠? 과거의 15%의 이자가 지금의 15%로 이어집니까? 아니죠. 안 됩니다. 네. 요즘 이제 4대 은행의 평균 예금 금리를 반영하면 3.6%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15%에 비해 3.6%로 금리는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향후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갈까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사실은 높을 겁니다. 네. 자,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어쨌든 여유자금 86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30년 동안 열심히 모으고 은퇴를 하면 얼만큼 저금이 될 것 같습니까? 4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아까 1988년, 30년 근무한 사람보다도 더 적네요. 더 적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연봉도 훌쩍 올랐습니다. 연봉이 1988년 대비해서 10배 늘었는데 아니 은퇴하고 모으는 돈은 여러분들 1988년보다 더 적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 연간 이자 얼마나 받죠? 1,69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것도 3.5%로 계산해 주신 네, 거죠? 3.6% 반영한 네. 겁니다. 사실 자, 시중은행에서 일반 예금이 3.5% 되는 것도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최근에 조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을 기준점으로 봤을 때 3.6, 올해 연초를 비교했을 때 3.6인데 3.6 금리가 결국 반영을 하면은 1,600만 원밖에 못 받고요. 1988년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연간 이자 소득은 더 적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1,6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연봉을 아까 얼마 받는다고 했죠? 3,600만 원 받습니다. 3,600만 원보다도 더 못한 이자 소득을 받으면서 과연 노후 준비가 될까요? 안 되죠. 네.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결국은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면 네. 결국은 자본주의 시대에 이렇게 물가는 올라가는 데 비해서 금리는 낮아지니 여러분들이 돈을 갖고 있으면 이 돈의 가치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처럼 야, 주식은 도박이야. 아, 내가 괜히 주식 투자했다가 내가 손실 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 때문에 주식을 하는 걸 자꾸 미뤄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야, 주식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공부해보고 내가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재테크 수단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제대로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첫걸음을 떼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하고 같이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가시고 저는 주식을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이 시크릿 노트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우리 기초 강의 자료를 시청자분들에게 드렸는데 오늘도 제가 우리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첫 번째 시크릿 노트인 기초 강의 자료 1강부터 10강까지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강의실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초 강의 1강부터 10강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이제 접할 때 평소에 HTS에서 볼 수 있는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같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가장 알아야 될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 자료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 자료 1강부터 10강까지 만들어 놨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아가셔서 주식 공부를 좀 접하시면 아, 요런 게 주식이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왕초보 탈출할 수 있는 기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강의 자료를 그러면 어떻게 다운받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또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아래 하단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평소 쓰고 계시는 스마트폰을 키신 다음에 카메라를 키면 됩니다. 카메라 키고 사진을 찍지 마시고요.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면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영어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면 강의실이 나오게 될 건데 그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이 이 기초 강의 자료를 다운받아 갈 수 있으니까요. 캔들이 뭔지 그리고 캔들이라는 건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일 그날에
시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는 뭐 이 거래량이라는 건 당일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사고 팔았는지를 의미하는 이런 거래량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들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또 물어보신 또 시청자분도 있으신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소위 뭐 5일 동안에 평균 주가의 값을 나타내면서 주가의 추세를 의미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전부 다 뭐 정리해서 기초 강의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강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입장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기초 강의 자료는 제가 딱 오늘까지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다 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자료를 드릴 거라서 오늘 안에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하셔가지고 다운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어떻게 또 이제 할 수 있는지 우리 앵커님이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참 많으십니다. 하나라도 빠뜨리지 말고 다 챙겨 가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방송 중간에 한번 각자 갖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켜고 살짝 비춰주시면은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온라인 강의실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강의 자료도 챙기시고 또 선생님이 준비한 추가적인 강의까지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강의 이어갈게요. 네, 자 다음 강의를 보게 되면 일단은 아마 아까 이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주식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라는 건 결국 이런 구간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이게 사실 아래 가로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세로는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의 가치나 경제는 성장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사실 정말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말 주식을 해도 되는지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년에 경기 안 좋을 텐데 지금 내가 주식을 계속 해도 되는 게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제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횟수로는 20년 정도 이제 주식시장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식을 하면서 경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매년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안 좋지 않을까라는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경제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될 거고 그 경제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주가는 이렇게 등락을 계속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등락을 보일 수밖에 없고 일반적으로 주가와 이제 기업의 가치 또는 경제는 장기적으로는 수렴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릅니다. 결국 이렇게 등락을 보이는 게 주가인데 주가를 결정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사람의 심리거든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아니라 기업이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의 가치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게 맞는데 결국 근데 주가는 다릅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있고요. 반대로 뭔가 삼성전자에 뭐 개별적인 이슈가 나와서 무슨 휴대폰이 잘 팔린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상승할 때도 있고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 결국 주가의 결정은 투자자들의 공포와 또는 탐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증시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 구간 어느 지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HBM이라는 반도체를 조금 기술력으로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낙폭과대 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결국 사실 단기적으로는 네. 투자자들의 공포가 가장 심할 때 투자자들이 포기하려고 하지만 저는 이게 오히려 기회가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를 기준점으로 내년을 생각했을 때는 결국 저평가인 주가들은 올라가기 마련일 거고 저는 그렇다면 지금은 주식을 오히려 시작하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을 포기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접근을 해봐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런 기업 같은 경우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거. 그게 투자의 핵심이고 결국 시크릿 노트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드리려고 하는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거는 자, 제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투자 철학을 이분한테 조금 이제 영향을 받았다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살 때 왜 샀는지에 대해서 초등학생 할 때까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 주식을 사는 게 타당한 거고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주식을 사서는 안 된다라는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잘 배우시면 되고요. 반대로 주식을 했던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알고 투자를 했는지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상승하니까 또는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쫓아가서 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 기업이 왜 사야 되는지는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업이 여러분들한테 진짜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크릿 노트를 통해서 또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바는 자, 첫 번째는 결국 트럼프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 글로벌리 사회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즘 뉴스에 나오게 되면 정말 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해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할 것으로 지금 TF 가동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트럼프 관세 폭탄의 서막이다. 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정말 일반 우리 국민들도 정말 좀 불안하지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온통 안 좋은 소식들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TV에 나오는 뉴스에서 바로 이런 우려 섞인 기사들만 쭉 계속 나오는 걸 보고 들어왔거든요. 네네. 네. 이때가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공포감이 있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역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쉽게 손이 안 나가는 구간인데 네. 근데 아까 저는 보여드렸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그런 구간이 주식 투자를 할 때고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역사의 불변의 법칙 중에 하나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했고 위기 속에서 기회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이걸 무조건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럼 이런 기회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어떤 산업이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그게 앞으로의 주식 투자의 한 가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자, 우리 지난주에도 이제 얘기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뭐 트럼프가 관세라는 거를 합니다. 소위 다른 나라들 수입품에 관세를 매김으로써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에게 피해를 줄 거다라는 공포감이 강합니다. 근데 요거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네. 만약에 우리 지혜 앵커님이 뭐 개인 사업자라면 장사를 한다고 치겠습니다. 네. 장사를 하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세금을 올렸어요. 네. 세금을 올렸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장사 그만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접을 수 없으니까 세금 불평하면서 내야죠. 내긴 내야 네. 되는데 더 열심히 장사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요? 왜요? 근데 약간
약간 열심히 해도 약간 네. 많이 가져가니까 의욕을 상실할 것도 같아요, 저는. 저는 전혀 근데 달리 이거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저의 아, 성향 그런가요? 차이고 다른 분들은 네. 많이 가져가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 원인 네. 커피숍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네. 하겠습니다. 근데 세금이 15%가 나가다가 갑자기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세금을 올려서 뭐 예를 들어 25%를 내라고 한다. 네. 그러면 어쨌든 1억 원의 매출이었는데 1,000만 원 세금을 내다가 네. 2,5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럼 2,500만 원. 야,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세금 내고 에이, 안 할래. 라고 하진 않죠. 그럼 더 열심히 해서 네. 내가 매출이 1억이 아니라 1억 5천, 2억을 내면 그만큼 세금도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버는 게 어쨌든 순이익도 더 남으니까요. 올라가겠죠.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사셔야 되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관세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그러면- 그거 산업 우리가 기업 접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결국 수출 총량이 올라가고 결국 수출이 더 잘 되는 회사들은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이익의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의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첫 번째는 그게 바로 저는 IT, 반도체라고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향후에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 첫 번째 강의였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트럼프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그림만 보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우리 지앵커님? 뭐 쉘 아니면 오일 원전? 네. 맞습니다. 자, 트럼프가 대선 운동을 하면서도 그렇고 당선이 돼서도 강조했던 게 드릴 베이비 드릴입니다. 바로 원유를 생산을 해내라. 네. 자, 미국이란 나라는 원유 산유국이지 않습니까? 네. 산유국에서 원유를 더 많이 캐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중동에 대한 어떤 네. 그 세계적인 의존도를 줄이고 어쨌든 자국에서 에너지원을 수급하고 네. 결국은 국가적인 이익과 연결이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유를 근데 더 많이 생산하면 네. 그게 이익으로 갈까요? 지금까지 이익으로 크게 안 가니까 네. 뭐 중동이나 다른 데 비해서 원유 추출을 뭐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트럼프는 정말 미국 우선주의라고 표현을 드렸고 네. 소위 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정책을 핵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더 위대하게 하려면 어쨌든 나라 경제를 부흥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 재정이 없습니다. 부채가 큽니다. 좋지가 않은 상황이라 자, 그러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정부의 투자인데 정부의 투자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국은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나서서 투자 활동하고 기업을 더 키워라가 바로 트럼프의 첫 번째 이제 핵심 정책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서 2020년 트럼프 1기에서도 IT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잘 갔었던 이유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재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한테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지 못하니 기업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세금을 낮춰주고요. 네. 세금을 낮춰주면서 비용도 줄여줘야 됩니다. 비용을 줄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유입니다. 왜? 많은 기업들은 분명히 전기세를 내잖아요. 네. 산업용 전기세를 내는데 전기세를 떨어뜨려 주겠다가 원유 생산입니다. 자, 원유를 생산을 많이 하고 나면 결국 뭐가 됩니까?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현재 지금 당선된 이후로 인사 내각을 하고 있는데 뭐 국가에너지회의 의장이라든지 내무부 장관이나 환경보호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다 에너지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석유가스, 소위 미국의 전통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제를 성장시키자. 한마디로 오일과 가스를
초과 공급을 하겠다. 공급 과잉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공급 과잉을 만들면 이게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사회 네. 시간에도 배우다시피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실제로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전기세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전기세가 낮아지면 나머지 미국 기업들은 비용이 줄어드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미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17년에서 2020년 트럼프 1기에서도 보면은 원유 생산량이 막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생산량이 크게 증가가 되면서 미국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앞으로 원유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자, 원유가 생산이 많이 되면 유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자, 유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가와 금리 차트를 비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유가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금리도 하락합니다.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금리도 올라가는데요. 자, 그러면 트럼프는 원유를 초과 공급을 하면 유가가 떨어지겠죠, 그죠? 네. 유가가 떨어진다면 금리도 떨어지게 될 거예요. 네. 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2017년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됐다라고 했죠? 금리도 같이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11월 9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금리가 갑자기 올라섰는데 2017년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리가 떨어진다면 주식시장에는 호재인 거죠. 호재가 됩니다. 네. 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더 용이해지고요. 또한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기업도 역시 우리는 산유국이 아니어서 네. 수입을 해오는데 수입 비용이 맞아요.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증시 전반에 걸쳐서는 조금 증시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자,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결국 지금 주가가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만 다행히도 제가 강의 이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조금씩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2025년에는 그래도 너무나 지금 투자 심리가 공포 구간에 있지만 향후에는 공포 구간을 이겨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IT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트럼프 1기에서 2017년에서 2020년 사이에 IT를 제외하고 어떤 산업이 올라갔었는가를 보면 경기 소비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유틸리티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쭤보려고 아, 그랬어요. 네. 경기 소비재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유틸리티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 딱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한테 딱 질문을 해주시면 네. 저는 대답의 기회를 선생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틸리티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전력 또는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회사들이 유틸리티라는 회사들입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1기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다라면 2기 이제 2025년에도 우리가 좋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에너지 관련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다라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미국의 이런 에너지 원유 시추에 대한 부분에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유를 채굴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나라 장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유를 캐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장을 해야겠죠. 어딘가에 포장을 해야 될 거고 포장한 걸 가지고 수송을 해서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저장과 수송 구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산업입니다. 네. 자, 조선산업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배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배를 만들어서 그 배를 가지고
저장도 한다. 저장도 하고 수송도 하겠죠. 네, 바로 LNG 선을 만드는 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인데, 자,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조선 강국인데 미국이란 나라가 중국에는 좀 할까요? 어렵겠죠, 그죠? 네. 결국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나라 정부에 바로 전화를 해서 한국 조선업, 미국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 중에 첫 번째는 저는 조선 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시로 제가 미국 기업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 기업 중에 베이커 휴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입니다. 자, 원유를 캐는 회사인데요. 지금 주가 보면은 자,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 미국은 결국은 산유국이고 원유를 시추하는 기업들이 계속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한 트럼프가 임기가 된 이후로 당선된 이후로부터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유는 향후 트럼프 정부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겠죠. 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대가 조금씩 넘어오게 된다라면 실제로 돈 버는 기업도 이런 부분에서 파생이 될 거고, 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 아까 주가를 움직이는 건 네. 투자자들의 심리? 탐욕과 공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공포보다는 탐욕이 오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또는 에너지 기업 쪽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건 이런 베이커 휴즈라든지 또는 추가적으로 한 종목 더 예시로 보여드리면 캡터스라는 회사도 시추 기업인데, 이 시추 기업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자, 아까 표현해드렸다시피 자, 주식을 사려면 모르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초등학생한테도 2분 안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그런 기업을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방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정말 트럼프 정부에서 우리가 피해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 저는 마냥 공포감으로 보면 정말 주식이라는 게 보수적으로 보면 다 안 좋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다 안 좋게 보이지만 정말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을 벌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위 1%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또는 주식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앞으로 돈이 될 수 있는 산업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에너지와 조선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자세한 종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조선에는 어떤 조선주들이 있는지 뭐 우리가 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만 뭐 소위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기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들 중에서 미국의 수출 비중이 좀 더 큰 회사가 뭘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알아야 좀 더 투자에 대한 직관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에 대한 분석, 산업에 대한 분석은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샅샅이 한번 좀 파헤쳐 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브 스터디는 오늘 저녁 이 방송이 끝나고 저녁 8시에 제가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정말 에너지 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조선 산업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기업들 중에서 향후에 미국으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뭐가 있을지 하나하나 좀 분석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자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번 기회에 좀 더 한국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오늘 라이브 스터디를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저는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지앵커님도 얘기하셨지만 주식을 그냥 손실 볼까 봐라는 걱정 끌어안고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99%의 투자자들이 손실 보는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1%는 어렵게 투자하지 않고 쉽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투자하면서도 돈을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9%의 손실 보는 투자가 아닌 1%의
수익 보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라이브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하나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 라이브 스터디에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부터 너무 99%의 우려만 말씀드려서 그 1%의 가능성과 또 희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돈이 어디로 몰리는가라는 큰 주제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요즘에 트럼프 뭐 2.0기가 시작되면서 또 어떤 부분이 피해를 입고 우려되는 기사만 보고 있는데 분명히 미국에서도 지금 자국 산업을 키우면서 그 산업의 이익이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있다. 그 가능성을 수혜받는 기업을 찾는 방법들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8시 라이브 강의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심화학습 하실 수 있고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온라인 강의실 들어오시면은 1강부터 10강까지 왕초보 탈출을 위한 강의 자료까지 올라와 있고요. 또 8시에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 또 선생님과 함께 더 심화학습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온라인 강의실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또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이제, 야, 그래, 이해는 하겠는데, 주식 투자를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산업에 대한 강의, 기업에 대한 강의도 해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주식 어떻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기초 강의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 강의실에 기초 강의 1강부터 10강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입장하셔서 기초 강의 자료를 받아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오늘 저녁 8시 외에도 제가 매주 여러분들한테 시간 날 때마다 기초 강의 영상을 하나하나씩 찍어서 또 이렇게 강의실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말 캔들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야, 캔들이 뭐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는데 어떤 게 상승형 캔들이고 어떤 게 하락형 캔들인지 난 이것도 아직은 잘 모른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초 강의부터 하나하나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좀 강의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런 것도 강의실을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주식학교 저도 수업을 함께 하면서 그 위기와 기회가 항상 함께 온다. 그리고 경제는 계속 성장하면서 주식시장은 뭐 반등하고 내려가고 상하를 뭐 반복하지만 결국엔 수렴된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주식시장이 좀 어렵고 가라앉아 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시작할 수 있는 딱 절묘한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은 되지만 사실 주식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종목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그래서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왕초보들은 정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사실 다른 방송국에서 왕초보 주식반이라는 강의를 정말 2년 넘도록 좀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사실 어떤 부분들을 어려워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첫걸음을 떼는 방법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것 같고요. 앞서 표현해드렸다시피 뭐 정말 주식에 대한 용어도 사실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계좌 개설을 했지만 막상 HTS를 켜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거든요. 주문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기초 강의 영상도 제가 짤막짤막하게 영상들을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앞서 우리 좀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뭐 정말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공포감이다라는 좀 표현을 했는데 제가 피터 린치라는 사람을 제가 투자 철학을 네.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자, 이 사람은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였는데요. 펀드 매니저 활동하는 기간 동안 연평균 28%라는 수익률을 꾸준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운용한 펀드에 가입한 모든 고객들이 다 수익을 봤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봤어야 되겠죠, 그죠? 네. 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운용한 펀드에 가입했던 절반의 고객들이 손실을 보고 포기를 했습니다. 왜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하락하는 구간에서 이 사람도 결국 시장이 하락할 때는 분명히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손실로 끝낸 게 아니라 수익으로 결국 돌려내는데 성공을 한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하는 구간에서 너무 공포감으로 일찌감치 포기하고 떠났고 상승하는 거를 맛보질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 딱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구간이 하락한다고 공포감으로 야, 난 아직 주식은 좀 무서워 라고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기회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찾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럼 이런 상승 기회를 네.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면 최소한 내가 주식을 정확하게 배워놔야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네. 분명히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놓치지 않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기회가 온다고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제가 아까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정말 주식이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기초부터 실전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초 강의 자료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기초 이런 캔들, 거래량, 이평선들 모두 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실전에서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하나하나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강의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도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던 뭐 트럼프 정책 관련해서 계속 주의 깊게 처음부터 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결국 정부 정책을 가지고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모동 선생님과 함께 상위 1% 주식 투자의 비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의 산업 수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오늘 수업 함께 하시면서 아마 희망을 조금 발견하시고 또 주식 투자에 대해서 가능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모동 선생님께서 온라인 강의실에 여러 가지 강의 자료를 올려놓으셨습니다. 1강부터 10강까지 왕초보 탈출을 위한 여러 가지 강의 자료를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요. QR코드 통해서 꼭 입장하셔서 강의 자료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는 또 온라인 강의실에서 라이브 방송이 이어집니다. 오늘 주식학교 수업 시간에 다 못했던 이야기 또 강의를 이어나가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8시도 놓치지 마시고 강의실에 입장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학교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